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4단원 주장과 근거를 판단에 의해서 5번째, 6번째 시간으로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라는 학습 주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논설문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논설문은 이것과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지읒지읒 기역기역 무엇과 무엇인가요? 네, 자신의 의견, 그쵸,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로 이루어져 있죠. 네, 논설문은 어떤 짜임이 있다고 했어요. 논설문은 이 세 가지로 짜여져 있는데 무엇이었죠? 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네, 각각의 특성도 배워봤어요. 우선 서론은 무엇과 무엇이 제시되어 있죠? 네, 미음, 지읒, 시옷, 히읗과 글쓴이의 지읒, 지읒이 제시되어 있죠. 뭐였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 요새 조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이 서론에서 먼저 제시가 되죠. 꼭 이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논설문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본론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기역기역. 네, 앞에서 서론에서 주장을 제시를 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근거가 필요할 텐데 본론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근거죠. 적절한 근거가 본론에서 우리 읽어본 글에서는 첫째 뭐뭐뭐 합니다. 둘째 뭐뭐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결론에서는 내용을 다시 이응이응 하고요.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기역지읒하죠. 네, 내용을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죠. 그리고 내 주장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는데 아까보다는 좀 더 강하게 강조를 해줍니다. 네, 잘 기억하고 있죠? 네, 그러면 오늘 공부할 부분 13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용의 타당성이라고 했을 때 이 타당성이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한마디로 내용이 옳은 것인지 를 판단해 보는 것이고요. 표현의 적절성, 그러니까 표현이 알맞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네, 사진이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는 산의 모습이고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네요. 하나는 자연을 뭔가 개발하면서 약간 파괴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은 두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마음에 드나요? 선생님은 산을 좋아해서 첫 번째 사진이 마음에 들고 두 번째 사진은 뭔가 좀 마음이 아파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어떤 글이 제시되어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읽어봅시다 했어요. 네, 오늘 논설문의 특성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은 정말 타당하게 옳은 것인지 그리고 표현은 적절하게 알맞게 표현됐는지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 문단 앞에는 이런 식으로 번호로 표시하죠. 네모 상자 안에. 네, 그리고 이렇게 줄이 바뀌어진 부분 앞에는 이제 새로운 문단이 시작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네, 1문단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선 이게 논설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 당연히 서론 부분일 거예요. 서론은 어떤 특성이 있었죠? 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여기서의 문제 상황은
자연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있어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주장이 뭡니까? 네, 자연을 보호하자는 거죠.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네, 그리고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될까? 그 근거를 제가 제시할게요. 왜 이런 말을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근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어린 나무 한 그루가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는데 약 30년에서 50년이 걸린다고 한다. 우유 한 컵, 150ml예요.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에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자연의 힘이 아무리 위대해도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네, 두 번째 문단을 읽어봤는데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이 문단이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앞에서 제시한 주장에 대한 첫 번째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자, 우리는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하냐면, 첫째,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대요. 나무 얘기도 했고요. 물을 다시 되돌리려면 2만 배가 필요하대요. 우유 한 컵 되돌리려면 2만 배가 필요하다는 거 선생님도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알게 됐네. 네, 그럼 세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읽어볼게요. 둘째,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생물은 서로 유기적인 생태계로 얽혀 있으며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자연 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하면 결국 사람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만들면서 무분별하게 산을 파헤치면 동식물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 무리한 자연 개발의 결과로 기후변화 현상까지 나타나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지구 환경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분이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 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주장의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3문단. 어떤 근거예요? 네,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개발하면 생태계가 파괴된대요.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면 우리도 그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람도 살 수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자, 네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셋째,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당장의 편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후손에게 훼손된 자연을 물려주게 된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물, 공기, 토양, 해양과 같은 자연 환경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면 우리 후손은 그 훼손된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조상으로부터 금수강산을 물려받은 우리는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연은 조상이 남긴 소중한 환경유산이자 후손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임을 기억해야 한다. 네, 4문단이죠. 4문단에서는 셋째로 시작하면서 세 번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자연은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삶의 터전을 남겨줘야 해.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도 벌써 아들도 낳고 정말 후손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 후손,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지금은 드는데 사실은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 하지만 또 지금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래 지금 그래도 깨끗한 자연은 누가 물려준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받은 만큼 똑같이 돌려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선생님이 좀 안내를 해줬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럼 마지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먼저 살펴보니까 지구 온난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 네, 북극의 빙하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북극곰이 살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네,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요. 자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연 개발로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더불어 살아야 한다. 지나친 개발 때문에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도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이제 우리 모두 자연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네, 마지막 5문단이고요. 네,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1문단이 서론이었고 5문단이 결론이었다면 2, 3, 4문단이 본론이 되겠죠. 네,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어요. 글쓴이의 주장이 뭐였죠? 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 모두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된다. 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럼 133쪽으로 가서요. 내용 파악 문제 2가지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를 추가해서요. 2개를 제시할 테니까요. 한번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써주기 바랍니다. 영상을 멈추고 답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네, 잘 작성했나요? 네, 첫 번째, 자연이 한번 파괴되면 왜 복원되기 어렵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연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은 자연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네, 몇 문단에 나와 있나요? 여기 보니까 2문단에,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에 제시되어 있네요. 두 번째, 무리한 자연 개발은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고 했어요? 네,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식물도 그리고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 된다고 했어요. 네, 두 번째 근거 자료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생각이 잘 안 났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에 대한 질문은 무조건 그 글 안에 답이 있으니까요. 이런 그 내용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한번 훑어보면서 네, 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4번으로 가볼게요. 논설문의 짜임에 맞게 이 글을 정리해보자고 했어요. 논설문의 짜임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 문단이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은 이 5개의 문단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을까? 네, 선생님이 좀 힌트를 주자면 서론은 1문단, 그리고 2, 3, 4문단은 본론, 5문단은 결론으로 네,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멈추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잘 정리했나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가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의 중심 문장은 뭘까요? 네, 1문단은 서론이었어요.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네,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은 문제 상황보다는 이 사람이 꼭 하고 싶은 의견, 말, 네, 주장이 되겠죠? 주장이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가 중심 문장이 되겠네요. 네, 2문단부터 4문단까지는 본론이고요. 네, 본론에서는 이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호해야 한다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요. 이 글에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네, 맞아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제시가 되어 있죠? 네,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네, 첫 번째 근거인 네,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두 번째 근거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었어요. 네,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4문단의 중심 문장은
세 번째 근거인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결론이었어요. 결론에서는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글쓴이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해준다고 했죠? 네, 중심 문장은 그럼 뭘까요? 네, 맞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한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만 고르라면 바로 그것이 되겠죠. 어떤 부분이에요? 네, 이 글쓰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시했네요. 이제 우리 모두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게 표에다가 잘 정리가 되어 있겠죠? 네, 2문단하고 5문단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네요. 네, 그럼 마지막 이 글의 주장을 써보세요. 이 글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네, 뭐예요? 네, 맞습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네, 수고했고요. 134쪽으로 가볼게요. 5번. 자연 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에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봅시다 했어요. 네, 내용이 잘 옳게 표현된 건지 네, 판단해보는 겁니다. 1번. 이 주장이 정말 가치 있는 주장일까? 가치 없는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가치 있고 중요할까?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지금 상황에서 이 주장은 중요해. 이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여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표시를 해주고요. 그 까닭을 오른쪽에 정리해주세요. 네, 2번으로 가볼게요.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보세요. 네, 친구들의 대화를 먼저 읽어볼게요.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지 생각해보면 돼.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는 첫 번째 근거는 이 주장과 연결될 수 있어. 네.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장하고 연결되지 않는 관련 없는 근거를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글에서는 세 가지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근거들이 과연 주장과 다 관련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여기 아래다가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표시해 주고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네,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직접 작성해 보고요. 과제로 제출해 주세요. 네, 3번으로 가볼게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판단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봅시다. 네, 근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근거는 주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떤 근거는 주장을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뒷받침해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거가 글쓴이의 주장에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됐나? 근거에 포함된 다양한 이해가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되나? 네,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요. 네,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6번으로 가볼게요. 이 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더 찾고 타당성을 판단해 봅시다 했어요. 네,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있었죠. 지금 3개의 근거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4번째 근거를 찾아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근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거를 하나 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러분이 쓴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는데요. 주장과 근거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136쪽이에요. 앞에서는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를 판단해 봤다면 이번에는 표현을 적절하게 했는지 판단해보는 순서인데요. 네, 1번부터 볼게요. 논설문에서 보기와 같은 표현을 쓰면 무엇이 문제인지 써보세요 했어요. 네, 보기를 읽어볼게요. 나는 자전거 타기보다 걷기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걷기는 좋은 운동이다. 내 생각에는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남기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 네, 어떠세요? 논설문은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죠. 그런데 이렇게
나는 이래요. 뭐, 내 생각엔 이래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한번 여기 정리해 보는데요. 여기 책 선생님의 설명을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멈추고 문제점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한번 적어 봤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와 같은 이런 표현을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관적인 표현으로는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를 읽어보면 논설문에서는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보기를 객관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나는 좋아한다 이런 부분을 빼고요. 그냥 자전거 타기는 걷기보다 운동 효과가 더 좋습니다. 똑같이 30분을 운동했다고 했을 때 자전거 타기는 몇 칼로리, 몇 킬로칼로리, 걷기 운동은 몇 킬로칼로리가 소모되므로 자전거 타기 운동이 걷기 운동보다 뭐 몇 배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게 객관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객관적인 표현을 써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글을 써야겠습니다. 네, 2번으로 가볼게요. 논설문에서 보기와 같은 표현을 쓰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적당히 먹어야 건강에 좋다. 운동회는 우리 학교 전통이니까 하면 좋겠지만 재미는 없을 것이다. 적당히가 얼마나 할까? 선생님한테 적당히랑 여러분한테 적당히가 같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적어보세요. 영상 잠깐 멈추고요. 네, 잘 적어봤나요? 이렇게 적당히, 뭐 많이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 해요? 네, 모호한 표현이라고 해요.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어요. 이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적당히가 얼마나를 말하는 거야? 운동회를 하면 좋겠지만 재미는 없을 거다? 운동회를 하자는 거야? 안 하자는 거야?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래를 보면 모호한 표현은 낱말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논설문은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쪽으로 가볼게요. 논설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면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보고 논설문에 알맞은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했어요. 네, 한번 보기를 읽어볼게요. 건강하려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한다. 반드시 밖으로 나가서 걸어야 되나? 안에서 그러면 안 되나? 국립공원에 절대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케이블카 설치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아래 읽어볼게요. 반드시, 절대로, 결코와 같이 어떤 사실을 딱 잘라 판단하거나 결정해 단정하는 표현은 조심해서 써야 돼요.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자연을 절대로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절대로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사실 앞으로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없고 어떤 개발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딱 잘라서 단정하는 표현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네, 영상을 잠깐 멈추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정리해주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건강하려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 걸어야 된다. 네, 밖에서 걷는 게 건강하긴 하겠지만 또 모든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반드시는 빼자. 건강하려면 밖으로 나가 걸읍시다. 이 정도로 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죠. 국립공원에 절대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네, 케이블카 설치하는 거 네,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니까 우리 절대로 빼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네, 이 정도로 표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마무리입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근거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말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볼까요? 근거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근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네,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근거가 주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뒷받침하는지 살펴보고요. 네, 어떤 표현은 가급적 쓰지 않아야 돼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주관적인 표현은 쓰지 않고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먹어야 건강에 좋다.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가급적 삼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절대로, 결코 이렇게 단정하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논설문에서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